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공항에서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너는 유통 논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며 그녀를 석방해 준 것인데요. 그녀가 단 5분 만에 석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탈리 김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은 패션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어요. 남편 알렉세이와 6살 딸 소피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침부터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죠. 딸의 까만 눈동자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의 새로운 집이 있을 거야. 엄마, 할머니의 나라, 우리의 진짜 고향이지. 저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수십 번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했고 마침내 국적 회복 승인을 받았죠. 집 정리, 짐 싸기, 작별 인사,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꿈꿨어요. 드디어 차별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남편 알렉세이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잘 될 거야, 나탈리라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는 좋아하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나탈리 김씨, 당신은 불법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밀수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죠. 경찰 중 한 명이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제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두 무죄를 주장하죠. 그의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유죄라는 듯했어요. 소피아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딸의 절규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알렉세이가 소피아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피아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공중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잠시만요. 제 딸이. 저는 소피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족 이별 연극은 그만하세요. 조사실로 가야 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알렉세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소피아를 안고 서 있었어요. 나탈리, 걱정하지 마. 해결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가족을 바라봤어요. 소피아의 눈물 범벅된 얼굴, 알렉세이의 무력한 표정.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희망, 기대, 꿈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경찰차로 향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는 3시간 후에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온 힘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차별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7살 때였을까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조선놈은 우리랑 놀지 마.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소리쳤죠. 다른 아이들도 곧 합세했어요. 맞아. 너네는 이방인이잖아. 그날 처음으로 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여기 사는 거예요? 왜 조선놈이라고 불러요? 어머니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우리 가족의 역사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당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한국으로의 귀환. 우리는 한국인이야, 나탈리.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생겼지만 항상 어딘가 벽이 있었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는 많지 않았고 생일 파티에 초대받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더 강해지려 노력했어요.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탈리,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성공할 거야.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알마티의 디자인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곳에서 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려인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면접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완곡하게 거절당했죠. 우리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요. 마치 제 민족성이 어떤 전염병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좌절 끝에 결심했어요. 내 길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적은 저축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밤새 디자인하고,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제품을 팔았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제 디자인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 의상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성공할수록 견제와 무시도 심해졌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제 작품을 베끼면서도 고려인이 무슨 패션이냐며 비웃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알렉세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공방 근처 카페의 오너였죠. 당신 디자인 정말 독특해요. 한국적인 감성이 느껴져요. 처음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알렉세이는 저의 배경에 전혀 편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었죠. 결혼하고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나탈리, 소피아가 자라면 우리와 같은 차별을 겪게 될까? 알렉세이의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결코 딸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해. 알렉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 결심에 남편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한글을 따라쓰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넌 한국 사람이야.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지.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경찰차는 알마티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추억의 물결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공포가 다시 엄습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 고려인으로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차별과 좌절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적 회복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알마티의 한국 대사관 방문이었어요. 그날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할 수 있어. 나탈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피아도 한복을 입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수대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날짜를 받았습니다. 김 씨, 국적 회복 심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준비 잘하셔야 해요.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알렉세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면접까지 한 달이 있어.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한국어 공부, 한국 역사와 문화학습,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 수집,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한국어 단어를 외우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접 당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알렉세이는 소피아를 데리고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나탈리. 남편의 응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심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남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나탈리 씨,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목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제 패션 브랜드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디자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패션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심사관들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왜 지금 한국으로 가려는 건가요?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마다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 심사관이 물었어요. 고려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야 했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 불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처럼 취급받는 상황. 저는 제 딸이 그런 혼란 없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정말 길었어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손이 너무 떨려 전화를 받기도 힘들었어요. 김나탈리 씨, 축하합니다.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렉세이와 소피아에게 달려가 껴안았어요. 우리 한국에 갈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피아는 태극기 그림을 그리며 좋아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계획하며 하루하루가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온 저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저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앉아, 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으니 손목의 수갑이 더 아팠어요. 밀수 혐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가방에서 특별 감시 대상 물품이 발견됐어요. 설명해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가방에는 의류 샘플과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가족 사진 외에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가방에는 불법 물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를 던졌어요.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모든 범인들이 하는 말이군요. 경찰관의 비웃음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얻은 한국 국적, 새로운 삶에 대한 꿈.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어요. 마지막 관문에서 무너지는 제 인생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 순간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조사실은 냉기가 가득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금속 테이블, 딱딱한 의자. 마치 영화에서 봤던 범죄자 신문실 그대로였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팔을 무겁게 했고 점점 더 아파왔어요. 이름? 경찰관이 메모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나탈리 김입니다.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적?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작은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한국 국적이니까요. 경찰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방금 국적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미 범죄를 저지르시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죄라뇨?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밀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관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여행 가방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불법 밀수입니다. 5년에서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죠. 다이아몬드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제 가방은 제가 직접 쌌고 그런 건 넣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이 움찔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허락해주세요. 남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제발요. 경찰관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분만 줄게요. 그가 전화기를 밀어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알렉세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탈리. 어디야? 소피아가 계속 울고 있어. 알렉세이, 들어봐. 난 체포됐어. 내 가방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대. 하지만 난 정말 모르겠어. 누군가 내 가방에 넣은 것 같아.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알렉세이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니, 그보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줘. 내가 한국 국적자라는 걸 알려야 해. 제발 서둘러.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소피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더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상관인 듯했어요. 김나탈리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겼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정말 모릅니다.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그가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경찰관이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서명하세요. 자백서입니다. 종이를 훑어보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서명 못해요. 상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 같은 고려인을 한국이 보호해줄 거라 생각해. 여기는 카자흐스탄이야. 우리 방식대로 진행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국적이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절망감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전 한국 국민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봐. 누가 너를 신경이나 쓸까? 그들의 비웃음에 치욕스러움을 느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것.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제발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상관 경찰이 한숨을 쉬더니 부하에게 손짓했어요. 그렇게 제 마지막 희망은 한국 대사관에 달렸습니다. 부하 경찰이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가 밖으로 나가자 상관은 저를 냉소적인 눈길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는 거야? 한국 정부가 너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움직여줄 거라고?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꿋꿋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경찰관은 다시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순진한지. 방금 얻은 국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조사실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경찰은 서류를 뒤적거리며 가끔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저 손목의 아픔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소피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알렉세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비행기는 이미 떠났을까? 우리의 모든 짐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문이 갑자기 열리고 부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가 상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묻자 그는 제게 손짓하며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2 경찰관이 조사실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갔어요. 10분, 20분. 시계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상관 경찰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김나탈리 씨.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의 이진호입니다.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호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카자흐스탄 경찰들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김나탈리 씨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녀의 권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진호 영사의 단호한 한국어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카자흐스탄어로 전달했고 경찰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호 영사가 물었고 상관 경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가 제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한 진한 남색의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이진호 영사가 그것을 펼쳐 보였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김나탈리 씨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상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진호 영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김나탈리 씨의 가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관 경찰이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이진호 영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굴복했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나탈리 씨의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진호 영사의 요청에 경찰은 마지못해 제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수갑이 풀리자 손목에 깊게 패인 자국이 보였어요. 너무 꽉 조여 있어서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진호 영사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런 식의 대우는 인권 침해입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투에 경찰들의 태도가 더욱 누그러들었어요. 이진호 영사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영사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는 경찰들에게 다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진호 영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 국적자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인가. 평생 고려인으로서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던 저에게 이제 막 얻은 한국 국적이 이렇게 강력한 방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진호 영사와 경찰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들의 태도가 점점 더 누그러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특히 상관 경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약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진호 영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나탈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미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신의 가방에 다이아몬드를 넣은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진호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곧 석방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쩍이며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진호 영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몇 분 후 상관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만함과 냉소는 사라지고 대신 어색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방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이진호 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식 항의를 제기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영사의 말에 경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관 경찰이 다른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 국적자다. 즉시 석방하라. 그의 말에 다른 경찰들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5분 만에 모든 서류가 처리되었고 제 개인 소지품도 돌려받았어요. 제 가방은 이미 대사관 직원들이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석방 서류에 서명하면서 문득 경찰의 태도가 왜 그렇게 급변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진호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된 거죠? 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은 공항 사건 담당 경찰 중 일부가 다이아몬드 밀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이 사실을 카자흐스탄 고위 당국에 알렸고 그들도 즉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경찰들의 태도 변화, 서둘러진 석방 절차. 저는 단지 그들의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이진호 영사는 이해한 듯했어요. 그랬다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의 말에 새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국적이 이렇게 제 목숨을 구하다니. 마침내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알렉세이와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소피아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을 와락 안았어요. 소피아의 작은 몸이 저희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소피아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알렉세이도 다가와 저희 둘을 함께 안았습니다. 나탈리.
정말 걱정했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에서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응. 이제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됐어. 제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을 보며 알렉세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진호 영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비행기는 놓치셨지만 내일 아침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사관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진호 영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는 것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고려인들의, 특히 김 씨 같은 분들의 귀환은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마티의 거리, 살아온 34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는구나. 가슴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손목에 수갑 자국을 무심코 문질렀습니다. 아직도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자국은 제가 얼마나 큰 위기를 이겨냈는지, 그리고 한국 국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사관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요. 공항에서는 특별 출국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회하려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니 이진호 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진호 영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사님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로 답했어요. 부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서울의 고려인 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마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삶, 차별과 고난의 세월, 그리고 어제의 충격적인 체포까지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팔을 흔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죠? 꿈이 아니죠? 딸의 순수한 눈빛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꿈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알렉세이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제의 일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으니까요. 한국 국적의 가치, 그리고 제가 이제 진정으로 보호받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의 공기가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에 드디어 발을 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딸의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소피아, 여기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야. 알렉세이도 감격에 젖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다르군. 입국 심사대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김나탈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진심으로 환영해주다니.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고려인 동포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고려인 지원센터에서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어요. 김나탈리 씨 가족분들이시죠? 저는 고려인 지원센터의 박지원입니다. 어제 일도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했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분은 소피아에게 다가와 사탕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제게 이런 환대는 꿈만 같았어요. 박지원 씨는 우리를 서울의 임시 거주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빌딩들, 깨끗한 거리,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연신 가리키며 흥분했어요. 엄마, 저기 봐. 너무 예뻐. 임시 거주지는 고려인 귀한 동포를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실 수 있고
그동안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박지원 씨의 설명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알렉세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믿어지지 않아. 알렉세이, 우리가 정말 여기 있다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나탈리, 당신의 꿈을 이루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어제의 두려움과 공포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착은 생각했던 것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려인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소피아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알렉세이는 영어 강사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착 3개월 차에 신촌 근처의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나투라NATURA라는 이름의 패션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곳으로 구상했어요. 개업 당일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고려인 지원센터 사람들,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이진호 영사까지. 김나탈리 씨, 멋진 시작이네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 영사의 축하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공항에서의 그 위기 순간에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스튜디오 개업 소식이 몇몇 언론에 소개되면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디자인을 보고 감동했다는 분들, 고려인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는 분들,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소피아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배우더군요. 몇 개월 만에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엄마, 나 커서 한국 옷 디자이너가 될 거야. 소피아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저희처럼 순탄한 정착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고려인 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언어 장벽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인들의 편견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가슴 아픈 건 올해 70세가 되신 김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평생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꿈꾸셨는데 정작 한국에 오니 너무 러시아적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어렵고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왜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닌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창구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고려인의 날이라는 작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고려인의 역사를 소개하고 때로는 중앙아시아 음식도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엔 몇 명 되지 않는 손님들이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결국 한 공중파 방송에서 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됐습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을 딛고 조국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고려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고려인 커뮤니티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탈리 씨처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세요. 라는 응원을 자주 들었어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던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몇 분이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간담회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와 알렉세이가 응원해 주었고 제가 대표하는 많은 고려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나탈리 김입니다. 카자흐스탄 태생 고려인 3세이자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차별,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 공항에서의 체포 사건,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과정까지. 그날 제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 여권이 저를 구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고려인들이 국적 회복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몇몇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고 진지하게 메모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려인 국적 회복 절차가 조금씩 간소화되기 시작했고 정착 지원금도 확대됐어요.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패션 브랜드 나투라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한복의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었고 중앙아시아의 화려한 색감과 패턴을 활용한 작품들도 호평을 받았어요. 패션쇼도 몇 번 열었는데 특히 고려인의 여정이라는 테마로 진행한 쇼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피아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해 알고 싶대요. 다음 주에 발표해도 될까요? 딸의 말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알렉세이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영어 강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무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나탈리, 당신 결정이 정말 옳았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어. 하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우리처럼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기에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이제는 고려인 2세, 3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고려인의 귀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제 경험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인의 역사와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몇 달 후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10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한국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할까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려인의 역사,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고려인들의 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비록 다른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핏줄과 마음속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려인을 더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관심과 공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김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고려인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이후로 더 많은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고려인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새 자신감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제 패션 브랜드는 이제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에 매장을 열었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중학생이 되어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알렉세이도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이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길을 걷다가 나탈리 씨 아니세요? 책 읽었어요. 라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인의 역사를 알리고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보람차네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적 취득 과정의 복잡함, 언어 장벽, 취업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하지만 5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항에서 수갑을 채웠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한국 여권의 가치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처럼 고려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려인이나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미소와 인사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